SMC 1호 크리에이터 김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이렇게 서서 이제 그 해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올해 주제가 에듀케이션, 그리고 에듀케이션과 연결된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 이제 컨텐츠 시장에 대해서 더 SMC 그룹이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는, 사실 아까 내용에 보신 것처럼 좀 자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저희한테도 계속 어려운 숙제죠. 컨텐츠라는 게 트렌드가 있고, 유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그 주기에 대한 변화가 되게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메인 주제와 연결을 해서 더 SMC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제 교육과 양육, 그리고 머니타이제이션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실제로 크리에이터로서 프로듀서로 자발적으로 지금 성장하시는 더 SMC 그룹 내부의 파트너분들, 또 1호 크리에이터분들, 또 1호 파트너이지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대담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의 권한이 플랫폼에서, 방송국이나 레가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 플랫폼에서 어떻게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말 열려있는 소셜미디어 기반의 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1호 크리에이터들로 대체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좀 더 저희의 1년 동안 전진한 내용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리에이터들의 권한이, 아마 작년에는 리테일 커머스 미디어라는 좀 더 커머스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TV와 PC와 OTT라고 하는 시장이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권한으로 계속 보였습니다.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컨텐츠 맥스 피플 무브라는 저희 더 SMC 그룹의 사명을 근간으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약 7천억 정도의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약 1조 5천억 정도의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으로, 이 권한을 우리가 더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뉴 엔터테인먼트라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15년 동안은 더 SMC 그룹이 광고 시장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시장을 개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쯤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더 SMC 그룹이라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에이전시가 그래도 한국에서 규모나 지속성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감사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23년 3월 28일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회사 이름인 더 서비스 센터, 그 이름의 아이디어는 작년에 이 연사장에 같이 왔던 꽈뚜룹이라는 장지수 크리에이터와 함께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내가 7년 동안 유튜브 활동을 해봤더니 크리에이터들은 다른 게 필요 없다. 필요한 거 너무 많지만 우리 같은 회사에게는 더 서비스 센터와 같은 에이전시가 필요하다. 미국도 CAA 같은 대단한 그런 에이전시들이 셀럽분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이전시 경영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셀럽이나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지금 약칭으로 더 서비스 센터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를 기반으로 지금 약 1년 4개월째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변하지 않게 확신을 느꼈던 것은, 변하는 게 있겠지만 뉴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은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다. 뉴 엔터테인먼트의 활성화는 정보통신혁명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혁명이다. 정보통신혁명이 있더라도 PC의 근간은 사람들이 텍스트와 이미지로
자신의 컨텐츠를 올리기보다 1% 이하의 사람이 올리고 99% 이상의 사람은 본다. 근데 소셜미디어는 저도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듯이 카카오톡에서 저의 커뮤니티들의 미디어가 카톡방으로 존재하듯이 제가 제 가족들과 로켓이라는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쓰면서 4인 가족이 제 아들, 딸이 자신의 일상을 폐쇄적인 로켓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미디어에 올리듯이 소셜미디어는 99%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도파민의 성취적인 이슈가 충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 소셜미디어 공간은 누구나 다 1인 콘텐츠 창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머니타이제이션 1억 이상의, 그래도 한국에서 1억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1억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했었는데요. 1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구속되지 않고 자기의 자유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기반의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1억 이상의 가치를 연간으로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IP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OTT발 전 세계 컨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듯이 한국에서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2%밖에 소비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약 50배인 100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OTT의 환경을 맞이한 것처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근간한 환경은 한국에서 약 2밖에 소비되지 않았던 일들이 IP를 근간으로 100까지도, 물론 이제 100이 너무 상징적인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대작이 뭐 소셜미디어에서 항상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2라는 한계를, 대한민국 GDP 전 세계 100 중에 2가 되는 이 한계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IP라는 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2가 4가 될 수 있고 4가 8이 될 수 있고 이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16, 32, 64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IP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권한이 크리에이터로 이동하는 현상과 함께 IP라는 강한 어떤 목표가 존재한다면 더 SMC라는 원래 광고, 소셜미디어 컨텐츠 제작 회사도 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에이전시와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겸비한 회사가 되면서 크리에이터에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지금 1년 4개월 동안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얘기들의 이게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럼 배경 다음에 이제 저희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배경 얘기하고 문제 얘기하고 저희 솔루션 얘기하고 저희 레퍼런스 디테일 내용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문제를 얘기하면 글씨를 작게 써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엔터테인먼트 시장과 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라고 거창하게 뉴자를 붙인 이유는 지금 저는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좀 긴장해서 가슴이 뛰기보다는 아마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했을 때는 긴장해서 가슴이 떴던 것 같습니다. 그때 NFT 주제나 탈중앙화 자율화 조직,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러니까 탈중앙화 될 수 있는 이 시장의 핵심은 1억 이상의 경제적 자율권을 크리에이터들이 확보해야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3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좀 미진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0만 명 정도 돼야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런 크리에이터로서 IP 시장에 동참을 한다고 생각을 앞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 자녀가 유튜버입니다. 자기의 유튜브 채널을, 자기 유튜버 네임을 만들어서 로블록스에서 하는 게임을, 브롤스타즈에서 하는 게임을, 자기가 만든 로블록스의 게임을 자기가 유튜브 채널에 녹화를 해서 편집을 배워서 콘텐츠를 올렸더니 한 5,000뷰가 나왔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장보다 자기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 5,000뷰 나온 자신의 로블록스 콘텐츠 뷰수를 지금도 상장처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더 SMC에서 지금 근무하는 한 600명 정도의 500명은 마케터, 100명은 콘텐츠 창작자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이 사람들 모두 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 교육이라는 게 그냥 어도비나 포토샵 같은 툴을 그냥 공부한다를 떠나서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너무 중요하지만 지식일 뿐이고
사실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일까? 저희도 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제 그 태제대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의 가장 선두에 있는 부분은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90% 이상 학습이 된다. 지금 이렇게 강의만 듣는 것은 5%의 학습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이 교구제를 실험적으로 활용하면 30%, 40%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60%, 70%, 80%까지 가려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된다. 아니다. 직접 가르쳐야 된다. 프로젝트를 가르치면서 그 사람은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다. 그럼 제 아들의 옆집 친구들을 유튜브 편집을 가르쳐 주면서 또 다른 성취감을 느끼는 걸 옆에서 봅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크리에이터가 정말 될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만드는 걸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는데, 호모 루덴스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반에서 아마 가장 게임 시간을 많이 하는 친구일 겁니다. 친구들도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만 친하게 지내고, 근데 자기가 만드는 것까지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를 컨텐츠로 남기는 걸 좋아하는데 가르쳐주는 것까지 좋아하네. 이 과정 자체가 얘한테는 교육이겠다. 이게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은 그 다음 단계의 교육이 무엇일까? 사실 저도 아직 교육에 대해서는 큰 정의는 못했지만, 사실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선생님과 같은 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어떤 이제 아이돌이나 아티스트를 런칭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이 있었겠다. 근데 그 교육이 아직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1년 4개월 실험하는 단계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선발 트레이닝 평가 대비,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통한 어떤 R&R의 전문적인 나눔들, 전문 분야가 제가 아니지만 사실 음원 유통으로 돈을 벌거나 스폰서십 광고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이제 재화를 만들어서 돈을 벌거나 IT 플랫폼에 이제 수수료를 통해서 이제 팬덤이 사주는 어떤 행위의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하나의 IP가 탄생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를 이루고자 하는, 아직 정의는 못했지만 정확한 전문 분야의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회사가 해야 될 수 있는 R&R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는 아마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그런 이제 방송국의 MC 활동을 하시고 방송국의 MC에 대한 어떤 시장을 보셨던 부분이 뭔가 영감이 됐던 것 같아서, 이따가 말씀드릴 저희 회사도 노빠꾸탁재훈 같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진행하는 테이블 토크 식의 프로그램들이 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MC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예능 시장, 개인의 재능들을 대화를 하면서 발견을 하는 시장. 그래서 이 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프로세스는 처음에 IP를 기획을 먼저 합니다. 어떤 IP를 저희가 만들 것인가. 그 예능 방송이 원래 무한도전이었다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1박 2일이었다면 우리가 1박 2일 같은 버라이어티 예능을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여행지에게 스폰을 받고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또다시 판매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을 만든다면 어떤 IP가 될까? 사실 이 예산은 방송 프로그램의 대부분 평균 10% 내외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이 1년에 예를 들어서 40회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50억이다, 60억이다. 또는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을 판다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의 예산이 순매출이 3억이다, 4억이다. 그럼 저희가 이걸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다면, 1년에 50억, 60억이 아니라 6억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면, 그럼 IP화라는 시장의 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저희가 새로 만들지만 이게 10%의 화력이 아니라 30%, 40%의 화력이 나온다면, 예산 대비해서, 그러면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어떤 정체 현상들을 뉴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 회사 더 서비스 센터 내부에서는 컨텐츠 생산에 대한 스튜디오 구축을 지금까지 만 1년 3개월 동안 약 50명 정도의 프로듀서와 제작 스태프들을 내재화를 지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김병훈 본부장님이라고 하는 총괄 프로듀서와 함께 구축을 한 과정이었고요. 세계관 구축과 캐릭터 발굴과 이런 이제 셀럽들의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이따가 이제 말씀 주실 이제 박성광님이라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크리에이터 파트너, 그리고 조현영님이라는 저희 새로운 IP의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의 엔터테인먼트의 셀럽이었지만 그 분들의 어떤 그 셀럽의 재능과 포텐셜을 가지고 이 셀럽들의 소셜미디어를 하는 과정 중에 방금 말씀드린 IP, 컨텐츠, 세계관, 캐릭터, 소셜화 이 과정들을 교육으로 만든다면 양성의 교육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소셜미디어의 프로듀싱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R&R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R&R 영역 중에 지금 제일 좀 자신 있는 부분은 머니타이제이션 영역이어서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에이전시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에이전시가 답일까? 저에게 기존 레가시 미디어의 많은 분들 100명 중에 99명은 용태야 너는 왜 엔터테인먼트를 하려고 그래? 그냥 광고하면서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직원분들이랑 광고 쪽으로 더 전문성을 갖춰. 너가 문화를 엔터를 잘 모르잖아. 하지만 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지금 저점이지 않을까? 이 에이전시와 매니지먼트라는 시장 자체로만 보면 너무 대형 한류가 만들어는 졌지만 그 한류에 만들어진 시장에 뉴 엔터테인먼트 영역은 빈틈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이 영역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 지금 성공한 연매출 50억, 30억, 20억, 10억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계신 인플루언서 분들은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 PC 시장의 쇼핑몰 1세대처럼 정말 유능한 어떤 상품 이제 런칭과 쇼핑몰 운영 능력을 기반으로 쇼핑몰 1세대가 탄생을 했듯이, 하지만 지금은 무신사나 카테고리 버티컬 플랫폼이 된 쿠팡가와 같은 물류를 기반으로 거대한 한국의 커머스 지배자가 된 이런 시장이 결국은 탄생을 하듯이 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도 에이전시라는 작은 영역과 하지만 되게 합리적인 영역, 투자가 필요한 매니지먼트 영역이 결합이 잘 된다면 이 시장은 개척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에이전시라는 영역의 업무를 하는 방식과 매니지먼트의 업무 영역 방식은 분명히 자본이 들고 투자가 들고 더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다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서비스 센터라는 회사도 뉴 미디어의 에이전시 역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모든 영역 단어 하나하나가 앞으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문방송학과라는 학과가 태동할 30년 전이 있듯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또 국내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것들을 교육을 난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과정들이 사실 답을 모르고 있다. 이 분야의 교육이라는 분야와 제가 교육자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의 문화라는 분야에서도 아직 답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실행하는 이 과정이 과거에 어떤 분들이 신문방송 영역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개척하시듯이 지금 30년 지난 오늘 더 SMC 그룹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제가 아시아를 돌아다녔을 때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과 대만과 싱가포르과 베트남과 태국과 그러니까 일본까지도 소셜미디어 에이전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500명의 인력과 가장 많은 순매출, 레버뉴를 창출한 회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드 소셜 MC 팀민트 IMK라는 영역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디지털 종합 광고 데이드, 소셜 미디어 전문 운영사 소셜 MC, 한국의 퍼포먼스 마케팅,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회사의 신작 게임들을 런칭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팀민트, IMK라는 한국의 관광 마케팅을 운영하는 조직, 이런 이제 조직들이 각각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연간 한 500억, 600억 정도 하고 그 관련된 인플루언서나 매체나 실비들을 1년에 올해 한 1000억 정도를 쓰면서 더 SMC 그룹이 저에게는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SMC 그룹을 통해서 저는 캐시플로우를 더 서비스 센터로 가져오면서 더 서비스 센터에서 얻은 영감들을 더 SMC 그룹으로 집어넣으면서 이제 다시 경영을 다시 정반합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더 서비스 센터라는 행위는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들, 뉴 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터들, 내가 1인으로 나는 탈중앙화된 자율적인 독립적인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해 나갈 거야.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10배 크려면 100배 크려면 IP가 필요해. 나의 이 재능에 IP가 탑재되려면 스튜디오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그 스튜디오는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김병훈 본부장님과 다양한 스튜디오 제작팀들을 현재 여러 조직원들을 만든 얘기 있다 말씀드리고, 엔터테인먼트라고 여기 옆에 써 있는 부분이 좀 부끄럽지만 사실 저희 딱 한 분 있으십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 딱 한 분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크리에이터가 저희 더 서브센 내부에 이제 1호로 존재하시고 이제 막 한 일주일 전에 조인하셨고, 네. 그리고 커머스라는 영역은 개척을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AI 테크놀로지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열심히 프로덕션 구조랑 앱 구조 두 가지 기반으로 이제 AI와 테크놀로지를 준비를 한 4년째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돈을 많이 쓰고 있고 한 40억 까먹었고, 아직 그게 큰 돈은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아직은 1,500억의 거래액에 껴넣으려고 했을 때 1년에 한 15억, 20억 정도로만 껴지고 많이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더 SMC의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라는 영역이 크게 6종류로 나뉩니다. 브랜딩이라는 큰 범위의 영역은 제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애드버타이즈먼트 영역으로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인 CRM 영역은 컨텐츠로 소통을 한다라는 영역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CRM 되게 잘하는 기업 중에 스타벅스의 앱을 생각하시면 CRM을 되게 잘할 수 있고, 백화점의 VIP 멤버십을 보면 CRM을 관리를 잘한다. 병원에서도 성형외과 CRM을 되게 잘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CRM을 자꾸 브랜딩 측면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소통을 하기 위한 목표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소셜미디어 기반에 더더더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영역도 사실 마케팅을 하면 뭐가 런칭이 돼서 이슈가 돼서 팔려야 되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돈을 100원 썼을 때 실제로 얼마가 팔릴 것이냐에 대한 행위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커머스 영역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커머스라는 단어가 계속 오인지돼서 쓰였던 이유는, 사실 미디어는 IP가 있어야 무한도전과 같은 저거는 미디어구나. 미디어에서 커머스를 한다면, 무한도전에서 공연 티켓을 판다면, 무한도전에서 일본 여행 상품권을 판다면 이제 미디어 커머스가 되는 거죠. 이미 그걸 완성한 회사는 홈쇼핑 사업 모델이었지만, 홈쇼핑 사업 모델은 기존 뉴 엔터테인먼트와 기존 엔터테인먼트 영역 중에 왼쪽으로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은 맞고요. 엔터테인먼트의 셀러 프로듀서, 뉴 엔터테인먼트의 인플루언서 프로듀서 얘기는 이따 대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SMC 홀딩스라는 지주회사 이제 지배구조 재편을 올해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왼쪽에 광고회사, 오른쪽에 엔터테인먼트 구조를 시너지를 일으켜서 경영을 하는 과정이 저희 차원에서의 개척의 과정이지 않을까. 이 6가지 모든 영역들을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현황이 저희 회사의 현재 상황이고, 사실 세부 내용들은 좀 너무 이제 사실 지금 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렸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 브랜딩 영역에서 아까 릴 영상 잠깐 기억하시면 비법이 있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해석이 됐는데, 그 비법의 단어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 AI MC가 얘기한, 아까 그 영상에 그 배우는 연기를 하긴 했는데 AI로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비법이다. TV 광고는 노출되는 광고를 봐야 되지만, 유튜브 스킵 광고는 그냥 스킵을 하고 싶지만 봐야 되지만, 컨텐츠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컨텐츠 브랜딩 영역의 1번은 알고리즘이 우리 컨텐츠랑 맞는가, 그걸 이제 보면서 만들어야 되고, 사실 여기에 치트키는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빠꾸 탁재훈 같은 채널, IP가 있을 때 알고리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경쟁력이 100에서 10으로 추락합니다. 풀 마케팅 전략도 너무 좋은 얘기죠. 푸시를 별로 바라지 않죠. 내가 CRM을 당하는 현대백화점이나 내가 CRM을 당하는 스타벅스한테는 당하고 싶은데 모르는 제품들은 당할 수 없죠. 그래서 풀 마케팅을 위해서는 또다시 채널과 IP가 필요합니다. 오가닉 바이럴도 내가 좋아하는 저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저 셀러에 대해서 컨텐츠들이 여러분이 보시는 인스타그램의 돋보기 같은 환경, 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럴로 노출되는 환경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영역의 노출이라는 영역을 10가지로 나누면 또 저런 비디오, 쇼폼, 스킵애드, 퍼포먼스, 바이럴, 커머스 등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CRM 영역도 콜투 액션을 이제 최적화시키는 과정, 결국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니까, 포털에서 검색을 하게 되니까 검색 노출을 유지시키는 과정, 그리고 저런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라이브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의 라이브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서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해서 다 같이 하는 과정들,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는 영역에서 커뮤니티 미디어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부분들, 유튜브에서 이제 점점점 어디 여행 다닐 때 정보 검색할 때 네이버보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일이 당연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큰 빈틈 중에 하나는 일본의 골프 여행. 그럼 일본 골프 여행에 대해서는 한국 예능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컨텐츠를 별로 안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에서 골프 치는 재밌는 예능은 많이 만들었지만 일본의 골프 여행 정보 이런 거는 되게 로우 퀄리티의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일본에 골프 여행 가시는 분들은 검색을 하실 겁니다. 검색 쿼리 값이 연간 누적으로 100만 건이 넘고요. 그러니까 그 영역들은 커뮤니케이션과 CRM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그 해당 산업의 홈쇼핑 브랜드는 그 해당 브랜드의 홀세일 브랜드, 랜드사 브랜드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말고도 거의 100여 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세 번째 마케팅 퍼포먼스 영역도 저희 좋아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모든 이 6가지 저희 솔루션이라고 얘기한 섹터의 디테일들은 다 채널과 IP가 필요합니다. 채널과 IP와 셀럽이 없이 이런 유저들의 바잉 스토리, 유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토리들을 가지고 알고리즘과 풀형 컨텐츠를 만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1,500억 중에 거래액 중에 150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1,350억의 거래액들은 어려운 확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확률이 10배 높습니다. 커머스 컨텐츠도 저도 아마 3년 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 사비 300억을 벌고 400억을 써서 100억을 날린 영역이 이 미디어 커머스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커머스 프로덕트는 이제 IP와 셀럽을 활용해서 이런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풀형에 핏하게, 기억해 주시면 채널에 핏하게 커머스를 해야 된다. 마켓에 핏하게 커머스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소셜미디어에 노출이 다 돼 있습니다. 아까 뭐 일본 여행 골프가 유튜브에 데이터가 노출이 돼 있듯이 채널과 마켓에 핏한 수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2개 회사, APR이라는 회사가 연간 3천억을, 더 파운더즈라는 회사가 연간 2천억을 해외에서 팔고 있습니다. 불과 3, 4년 만에. 5년 전에는 거의 100억, 200억, 300억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 2천억, 3천억을 갑자기 2, 3년 만에 아누아라는 브랜드로 더 파운더즈라는 회사가 미국 북미 시장을 공략한 것은 이런 채널과 마켓에 핏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커머스를 런칭하셔서 영업이익 2천억 매출에 1,000억 정도를 달성하는 대형 커머스 신생 회사로 올해도 다시 그런 회사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과정들을 지금 사실 저 컨텐츠는 지금 발행이 안 됐는데요. 아마 7월 중순에 제품 판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액슈얼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소구가 될 거고요. 여성들의 이너 퍼퓸이라는 주제로 노빠꾸 탁재우의 데이터적으로 되게 월등히 우수했던 박민정님과 고말숙님이라는 이제 20대 후반의 두 분의 배우들의 거침없는 얘기들과 함께 해당 제품이 런칭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방금 윗단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5번째, 6번째 영역들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거는 대담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따가 말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SMC 그룹은 24년에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소셜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근간으로 지금 사업을 지속 발전을 연간 꾸준히 하고 있고 25년, 26년에 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핵심이 더 서비스 센터라는 실제 IP에 근간한 크리에이터들과의 프로듀싱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사업 영역들을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또는 신문방송 선배분들이 개척을 하셨던 시장과 같이 지금부터 30년 동안 잘 개척을 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 이제 1호 크리에이터로 비즈니스를 결정해주고 정반합에 합을 세팅하고 정을 위임하고 반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SMC 그룹을 경영하려고 하고 요 실제 저희의 더 섭센의 어떤 내용들은 이따가 대담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준비해 주시고 다음 얘기 시작을 바로 할 텐데 여기서 뭐 질문은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얘기로 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